자,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이에요. 자, 성질 첫 번째 별 3개 하세요. 이거 외워요. 복대리 개념.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게 복대리 개념이에요. 자,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권한. 이게 복인권이고,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에 관한 목차가 나요. 두 번째 목차 한번 봐봐요. 자,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부터 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갑이 을한테 부탁했는데 갑이 전혀 모르는 딴 놈 시켜서 자기 아파트 팔게 하면 갑은 기분 나빠요. 따라서 임의 대리인은 원칙 복인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임의 대리는 원칙 복대리인 선임권인 복임권이 없다. 이유, 신뢰관계 때문에. 본인은 을을 믿고 맡겼죠. 그래서 신뢰관계 때문에 네가 팔아야지, 딴 놈 시키지 마. 그래서 원칙 복인권 없어요. 하지만 예외, 본인이 하라고 했어. 그래, 해. 선임해. 승낙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대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이게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이에요. 자, 을이 그러는 거예요. 갑, 미안해, 내가 바빠. 네 아파트 못 팔겠어. 그러니까 갑이 그래요. 나 부산에 아는 놈이 너밖에 없어. 네가 네 주변에, 얘는 부산 살고 있으니까 네 주변에 사람 좀 해줘. 그래서 그래, 알겠어. 본인이 승낙해줬어요. 선임하는 거. 또는 나 바빠, 전화를 했는데 얘기하려고 연락이 안 돼. 근데 지는 바빠. 이게 부득이한 사정이에요. 허락을 승낙을 받을 수 없는 어떤 기타 부득이한 사정. 따라서 임의 대리인은 신뢰관계 때문에 원칙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어요. 하지만 예외, 본인이 해 승낙 또는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대요. 그럼 해야지 뭐 어떡해. 자,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승낙하면 거의 돼요. 할 수 있어. 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해야지 어떡해. 국어야, 국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문제는 본인이 승낙했고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A라는 복대리인 선임했어요. 그러면 A는 갑의 아파트를 잘 팔아줘야 돼요. 그런데 A가 사고 쳤지. 5억짜리를 1억에 팔아버렸다. 그러면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지가 안 팔고 남을 시켰는데 그 결과 본인한테 손해를 끼쳤죠. 그때는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여기 책임을 져줘야 돼요. 문제는 무조건 책임지지는 않아요. 이유, 본인이 하라고 했잖아. 또 연락이 안 됐잖아. 본인도 책임 있는 거야. 따라서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대리인에게 이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어떤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져요. 어떤 잘못이냐? 그래, 네 주변에 괜찮은 놈으로 좀 해줘. 근데 이상한 놈을 선임했어. 선임을 잘못했어. 이상한 놈으로. 또는 선임했어. 괜찮은 놈으로. 근데 한 번도 신경을 안 써.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책임집니다. 이런 책임을 선임을 잘못했거나 또는 감독을 게을리했거나 선임, 감독 잘못했을 때 지는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라고 해요. 이 말은 잘못 있을 때 책임이에요. 과시. 이상한 놈을 선임했거나 감독을 게을리했을 때 그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선임이나 감독의 어떤 과실이 개입됐을 때 책임지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 법조문을 볼게요. 법조문 두 개가 임의대리인의 복인권과 두 번째 조문이 책임이에요. 첫 번째 조문 볼게요. 대리권한이 법률 행위에 의해 부여된 경우에는 무슨 말일까요? 대리권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법률 행위가 수권 행위를 말해. 즉 대리권이 법률 규정이 아닌 수권 행위로 태어났죠. 즉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그 말이에요. 자, 임의대리에서 이 대리는 임의대리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라면 원칙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자, 한 조문에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원칙 임의대리는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해요. 하지만 예외 해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임의대리는 원칙 복인 권한이 없다. 이유 신뢰관계 때문에. 하지만 본인의 승낙 밑줄 또는 부득이한 사유 밑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이제 조문으로 가봐요. 두 번째 조문 책임입니다. 제1항 전 조문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즉 승낙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전조 규정에 따라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했어. 근데 문제는 이 복대리인이 사고 쳤다는 얘기지. 5억짜리를 1억에 팔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대리인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본인에게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 경우 본인에 대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자, 내용에서 확인해요. 복대리인이 사고 쳤을 때 임의대리인 본인에 대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법조문 그대로죠. 그래서 선임, 이상한 놈을 선임했거나 감독을 게을리했을 경우에 지는 책임, 이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그래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여기 3개 묶어서 별 3개 하시고 복대리에서 제일 잘 나온 게 여기예요. 여기 임의대리인은 원칙 복인권 없다. 그대로 외워야 돼. 법조문. 하지만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선임할 수 있고 사고 쳤다 책임지는데 어떤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대로 나와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이걸 선임, 감독 책임 없다 이렇게 막 장난쳐. 되게 쉬워요. 어렵게 안 내. 법조문은. 자, 오른쪽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자, 한번 봐봐요. 또 설명을 듣고 책 보는 게 훨씬 나아. 두 번째가 법정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이에요. 그러면 법정대리인은 갑다시가 아들이고 갑이 아버지예요. 그러면 갑은 법률 규정으로 대리인이 된 법정대리인이 되죠. 을 자리에 법정대리인 아버지 들어가면 돼요. 자식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아버지, 부모님. 편의상 뭐를 안 쓰는 거예요. 삐지지 말아요. 왜 자꾸 아버지만 하는지. 부모가 법정대리인이에요. 근데 편의상 제가 강의 편의상 그냥 부만 하는 거예요. 왜 여자 차별하냐 그러지 마시라고. 왜 뭐는 안 적어주냐고. 편의상. 자,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인데 자, 임의대리 법률행위, 법정대리는 법률규정.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는 반대죠. 법률행위, 법률규정이 반대듯이. 그러면 법정대리인의 이 복인권 책임도 무조건 반대예요. 반대. 아버지는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원칙 안 되니까 반대 엎어. 아버지는 바쁘세요. 바쁘시니까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언제든지. 자, 책으로 갈게요.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아버지는 바쁘세요. 언제든지 선임. 이걸 외워야 돼. 시험 3번이니까. 언제든지. 이게 임의대리하고 반대지.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대신 자,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이놈이 사고 치면 무조건 책임져요. 권한이 강하면 책임도 강해져. 그래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책임도 커져요. 무조건 책임지세요.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험은 두 번째가 나와. 법정 대리인도 아버지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전적인 책임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임했죠. 그럼 책임이 더 올라갈까 다운돼야 될까 경감돼야 될까요? 경감돼야 돼요. 다운돼야 돼요. 그래서 전적인 책임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임한 경우는 책임이 낮아집니다.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부담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정리를 하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법정 대리인은 임의 대리하고 반대니까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대신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책임은 완빵으로죠. 전적으로 책임져야 돼. 권한이 강한 대신 책임도 커져요.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전적인 책임에서 책임이 낮아져요.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선임, 감독을 제대로 못했을 때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부담해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아버지는 바쁘시니까 언제든지 전적인 책임 이건 우리 30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한 번도 안 나오고 바로 이것만 나와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고 책임은 완빵.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건 하긴 해야 돼. 책임은 전적으로. 하지만 아버지가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 선임했다면 당연히 책임이 낮아져야지. 그래서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선임, 감독 잘못했을 때만. 왜 그러느냐? 자 봐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이 승낙을 해줬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선임하잖아요. 그때 지는 책임이 제대로 선임 감독을 안 했을 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임했죠. 그 경우에는 똑같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니까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임의 대리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책임이 다운돼요. 선임 감독상 책임이 다운됐다는 얘기예요. 왜? 이상한 놈 선임했거나 감독을 게을리했을 때만 책임다는 얘기는 내가 괜찮은 놈 선임했고 전화 한두 번 신경 써 잘 좀 팔아줘 하면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같다는 얘기예요. 결국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임하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대신 무조건 책임. 하지만 아버지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임했다면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진다. 여기도 별 3개예요. 2개 묶어서 언제든지 거기하고 두 번째가 나와요. 부득이한 사유 선임 감독. 그래서 복대리에서 복인권과 책임이 아주 잘 나오니까 성질은 이제 나중에 할 거고, 이런데 법조문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절대. 법조문 내용은 난이도 하예요. 법조문은 난이도 하야. 50점 이하. 50점 이하 난이도를 틀리면은 합격 전선에 이상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돼요. 7점 이상 난이도는. 그냥 법조문에 관한 내용은 난이도 하예요. 하. 왜? 어려운 게 없잖아.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외우기만 한 건 난이도 하예요. 외우기. 법조문에 관한 건 그래서 난이도가 하야. 하. 누구나 맞힌다는 얘기요. 여기서 실수하지 말란 얘기예요. 실수가 되는 거예요. 실수. 자, 아예 지워야겠다.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 갈 거예요. 협의의 무권대리. 지금까지 본 건 대리권이 있는 동네 봤어요. 대리의 3명 관계하고 복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유권 대리 동네였어. 그런데 이제 동네가 바뀌어요. 대리권이 없어요. 첫 번째 볼게. 협의. 좁은 의미. 협의의 무권 대리. 갑 소유 아파트를
을이 대리 권한도 없이 무권 대리인으로서 팔아 제낍니다. 무권 대리인으로서 병 상대방하고 매매 계약을 했죠. 자, 내가 갑 입장이어 봐요.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내 부동산 토지 건물을 대리권도 안 줬는데 내가 대리권 준 것처럼 팔아 제꼈다. 내 소유권이 병에게 날라간다 안 날라간다? 안 날라가요. 소유권 절대 원칙. 어느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내 소유권 못 날립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아무런 대리 권한도 없이 내 대리인인 것처럼 팔아 제껴도 본인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어요. 왜? 이 매매 계약은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 무효가 돼요. 어느 누구도 내 재산 못 날려요. 우리 소유권 절대 원칙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무권 대리행위, 매매 계약은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무효예요.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채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넘겨줄 채무도 없고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 넘어가도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안 날라가요. 자, 이놈이 누구냐? 아들놈이에요. 아버지.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도박 빚진 놈 아들놈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10억짜리 땅 간신히 1억에 팔아서 해줬어. 송금했어. 그 후에 또 도박 빚을 졌어요. 1억을.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또 땅이 많아요. 아버지가 땅 부자야. 또 땅 좀 팔아달까 하다가 그냥 이번에는 위임장 위조해서 이렇게 무권대리 직거래를 팔아봐 제껴버렸어요. 아들이. 문제는 본인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무효니까. 하지만 이놈이 5억짜리 땅인데 만약에 10억에 팔았다. 5억짜리 땅을 2배 받아줬죠. 그러면 우리 법이 본인한테 선택권을 줘요. 잘 팔았다 싶으면 이 무효인 계약을 유효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힘을 줘요. 본인한테. 이게 바로 추인이에요. 추인이라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의사표시예요. 권리예요. 따라서 무권대리 행위 이 계약은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합니다.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를 쏴버리면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바뀌어버려요. 원래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예요. 절대 안 살아나요. 이걸 확정적으로 무효다. 확정무효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우리 시험범위에서 4군데가 있는데 3군데라고 하죠. 현재는 무효지만 어떤 행동이 개입되면 유효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무효는 확정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확정무효 반대말 유동적 무효. 유동적 흐를 유 움직일 동 흘러서 변해버려요. 유동적이다. 가변적이다. 불확정적이다. 확정적이지 않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무권대리인한 매매계약이 자기가 보기에 이걸 10억을 갖고 오고 싶어. 그때는 이 계약을 유효로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소유권 주고 돈 받고. 그래서 추인합니다라는 의사표시를 쏘면 유효가 되고 유효가 된다는 얘기는 소유권 주고 대금 10억 받을 권리가 서로서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이 본인에게 무권대리와 관련해서 추인권이라는 권리를 줘요. 추인권 권리예요. 두 번째, 이놈이 도박빚이 1억이어서 빨리 팔려고 1억에 팔 수도 있겠죠. 금매로 5억짜리를. 그때는 추인 안 해주겠지. 그래서 추인 안 합니다.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줘요. 이게 추인 거절권이에요. 즉 본인은 무권대리인한 매매계약을 유효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추인.
추인 거절해서 확실히 이 무효를 확실히 무효로 만들 수도 있어요. 따라서 추인을 하면 유효로 확정되고 추인 거절하면 이 유동적 상태가 확실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는 확정이 붙어 있어요. 유동적이 확정 유효되고 유동적이 확정 무효가 돼요. 자, 그러면 본인에게 중요한 건 추인권인데 추인 거절권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추인권. 이 추인의 성질. 이제 추인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시험에. 본인의 추인권. 추인이 뭐냐? 추인의 성질. 두 번째,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추인의 상대방. 추인의 효과. 추인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추인의 성질. 일단 추인은 의사표시예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행위가 돼. 왜? 추인 효과가 발생하니까.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된다. 단독행위. 자, 나 홀로 하늘에 대고 추인해요? 아니면 누군가 상대방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있어요. 병한테 추인해야지. 그래서 이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행위.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다 형성권인에 해당돼요. 형성권. 그래서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유효가 되는 법률 효과가 바로 발생해. 이걸 형성해버린다 해서 형성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추인은 일단 의사표시입니다. 상대방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상대방이 있다가. 그래서 병한테 추인해야지. 상대방이 있어요. 단독행위는 다 형성권에 해당돼요. 형성권. 이제 중요한 게 추인의 상대방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추인의 상대방하고 추인의 효과예요.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당연히 본인 아버지는 상대방 병에게 추인하는 게 맞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추인하는 게 원칙. 그러면 꼭 병에게만 추인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어요.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어요. 이유. 아버지는 병을 몰라. 그러니까 전화하기가 좀 쑥스러워. 그러니까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가 추인할게. 그 사실 얘한테 알려줘. 즉 직접 전화하기가 그러면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 그래서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는. 문제는 이놈한테 했을 때야. 자기 아들한테 했을 때는 반드시 이놈이 병에가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추인했어요 라고 반드시 알려줘서 이놈이 아버지 추인 사실을 알아야 추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놈이 아버지가 추인했다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노름하느라고 안 알려줬어. 그럼 병은 아버지가 추인했다는 사실을 모르겠죠. 모르면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해요. 주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 상대방 무권 대리인에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하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어요. 단 조심하실 것.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 병이 이 사실을 추인 사실을 알아야 추인 효과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알아야 주장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가 모른다면 얘가 안 알려줘서 추인 효과 유효가 됐다는 사실을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상대방이 알아야 대항할 수 있다. 자, 추인의 효과. 매매 계약은 5월 1일 날 의리했는데 아버지가 추인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 7월 1일 2달 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항상 우리 민법은 뭐가 중요하냐? 어떤 법률행위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시점이. 그러면 7월 1일 날 병에게 추인합니다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유효가 되느냐?
아니면 계약 체결한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유효로 만들어버리냐, 즉 소급 유효로 만드느냐, 둘 중 하나예요. 무조건. 의사표시 한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과가 발생하느냐, 아니야. 행동한 과거, 계약 체결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땡겨버리느냐, 둘 중 무조건 하나를 취해요. 둘 중 하나야. 어떤 것은 이쪽이고 어떤 것은 소급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법이에요. 우리 법은 추인 의사표시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급. 처음부터 유효로 만들어요. 그래서 5월 1일 을이 계약한 5월 1일자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 유효로 만들어요. 처음부터 소급 유효. 그래서 효과는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는데 무효가 유효로 바뀌죠. 무효가 유효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 유효는 추인 한때로부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소급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거 8번 나왔고 이거 7, 8번 나왔어요. 상대방하고 효과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자, 이제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법 조문 한번 볼게요.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그러면 아하, 무권대리군. 대리권한 없는 을이 타인 갑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자, 지금은 계약의 무권대리 보고 있어요. 동네가 무권대리인이 계약합니다. 즉 대리권 없는 자가 한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이, 아버지가 이를 추인하지 아니했다면 본인 아버지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즉 무슨 얘기요? 원칙 무효. 추인하면 유효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그러면 엎어. 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요. 무권대리는 원칙 본인에게 무효지만 추인하면 유효로 바뀐다. 그 내용을 법조문이 이렇게 했어요. 이 법조문 그대로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해놔야 돼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면 맞는 지문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법조문을 읽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원칙 무효, 그런데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는 말이군. 맞는 지문. 자,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의사표시는 상대방 병에 대해 하지 않으면 상대방 병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즉 원칙 상대방이 하란 얘기야. 추인은.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러나 상대방 병이 비록 자기한테 안 하고 을한테 했지만 을이 알려줘서 상대방이 아버지가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렇다면 이제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엎어. 대항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조건 앞에 소수로를 반대로 읽으면 돼요. 대항하지 못한다 반대가 뭐야? 대항할 수 있다죠. 그래서 그러나 이 말이 생략돼 있어요. 상대방 병에게 아버지가 추인한 게 아니라 무권대리인 을에게 추인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을로부터 전화 받아서 아버지 추인 사실을 안 때에는 이제는 아버지는 상대방이 알았죠.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어렵다는 얘기요. 어려워. 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너무 어려워요. 자, 세 번째,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을이 계약한 5월 1일자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즉 소급 유효가 된다, 그거예요. 소급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에서 확인합니다. 추인권 무권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이 계약은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무효예요. 하지만 본인은 추인할 수가 있고 아버지가 추인하면 이제는 이 무권 대리인은 무효에서 유효로 바뀌어버립니다. 확정유효로 바뀝니다. 따라서 이 무효는 확정무효가 아닌 변해버릴 수 있는 무효, 가변성이 있는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기 전 상태의 무효를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개념이에요. 현재는 무효야. 그런데 어떤 행동이 개입하면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이걸 그대로 외워요. 그게 유동적 무효의 개념이에요. 자, 추인권 성질.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형성권. 자, 추인의 상대방. 추인은 무권 대리인 을에게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어요. 단 조심하실 것. 상대방에게 바로 하면은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만 문제는 을한테 했단 얘기지. 무권 대리인에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 병이 아버지의 추인 사실을 알아야 돼. 알아야 상대방 병에게 이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안 알려줬어. 병한테. 상대방이 몰라 추인 사실을.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 모르는 놈한테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지. 이게 나온다는 얘기야.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소급 유효가 된다. 추인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 유효. 자, 그러면 유동적 무효 세 번째 줄 별 3개 하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추인의 상대방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소급표까지 묶어서 별 3개예요. 3개를.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뭐 8번씩 나왔으니까 단골이요. 소급 유효. 그다음 상대방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단 조심하실 거. 무권 대리인에게 했다. 반드시 상대방이 아버지 추인 사실을 알아야 대항할 수 있다. 자, 추인 거절. 추인 거절하면 이제는 유동적 무효에서 확실히 무효가 돼요. 확실히. 자, 이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권리 봅니다. 한번 봐봐요. 자, 본인에게 추인권, 추인 거절권 줬죠. 그러면 상대방 병에게도 공평하게 권리 2개를 줘요. 하나는 최고권, 하나는 철회권이라는 권리를 줘요. 자, 둘 다 법 조문에서 거의 99% 나와요. 법 조문만 하면 돼요. 철회부터 합니다. 철회라는 것은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철회합니다. 의사표시예요. 철회는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철수할 철자, 돌릴 회자예요. 거두어 드린다. 이게 철회. 아까가 아니라 우리 수권행위 거둬 드리죠. 수권행위 철회. 없애는 거예요. 자, 철회는 이 매매계약을 확실히 날려버리는 거예요. 취소하고 비슷해요. 철회권을 행사하면 병이 이 매매계약 철회합니다 하면 이 매매계약은 확실히 무효가 돼요. 추인의 반대 개념이 철회예요. 추인은 유효로 만드는 거고, 철회는 이 무효를 확실히 무효로 만들어. 확정 무효로. 철회 거둬들이는 거야. 그래서 없애버립니다. 수권행위 거둬들이면 대리권이 소멸하잖아요. 똑같아. 없어지는 거. 없을 무자예요. 자, 그러면 철회라는 것은 의사표시고 이 유동적 무효 상태 이 매매계약을 확실히 무효로 하는 건데, 어느 상황에 철회가 발생하느냐, 이 상황이에요. 10억.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철회하려면 먼저 반드시 을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해야 돼요. 즉 상대방은 반드시 선의해야 돼.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몰라야 돼. 묻건데 이놈이 사고 친다는 걸 모르고 계약해야 돼요. 그놈한테만 법이 보여줍니다. 첫 번째, 선의 몰라야 되고, 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장난쳤어. 위임장 위조해서. 묻건대랑 나중에 알게 될 거고, 문제는 자기가 5억짜리를 2배나 주고 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10억이나 줬단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는 잘 팔았고 병은 2배 주고 잘 못 샀죠. 추인 상황하고 철회 상황 같은 상황 10억 상황에서 벌어져요. 아버지는 2배 금액을 팔은 거고 상대방은 비싸게 산 거고, 그러면 아버지는 추인으로 10억을 받고 싶을 거고 상대방은 10억을 안 주고 싶어. 그럴 때 철회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철회 하면 무효가 되니까. 무는 10억줄 채무가 없어져요. 무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추인하고 철회는 같은 상황에서 나오는데 상대방이 대리권 없다는 점에 반드시 몰라야 돼요. 그러면 철회로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비싸게 샀을 때 철회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기서 나와요. 상대방이 철회하려면 반드시 대리권 없다는 점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한 놈이어야 철회권을 주지. 알면서 샀어. 저놈이 아버지 위임장 위조해서 무권 대리로 자기한테 판다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던 악이라면 법은 이놈 보호하지 않아요. 악이라면 철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의 상대방은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못 날려요. 법은 이놈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악의 상대방, 우리 의사표시에서 많이 배웠죠. 선이 모르고 산 놈만 선의 삼자 보여주지. 그러면 악의 삼자는 보호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선의 자를 모르고 산 놈만 보여주고 악의 자는 보호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9번쯤 나왔어. 선이만 악의 자는 철회 못해. 법 전문 좀 더 확인할 거고. 그럼 최고는 뭐냐? 일단 설명부터 하고. 최고는 물어보는 최고예요. 물어봅니다. 상대방은 뭘 물어볼까? 자, 이놈이 알고 보니까 대리권이 없네. 최고는 1억 상황에서 나와요. 잘 샀을 때. 비싸게 샀으면 그냥 철회로 날려버려. 그런 대로 잘 사서 유효로 만들고 싶을 때. 그때 최고라. 이런 건 사실 몰라도 돼요. 자, 최고는 이놈이 무권 대리입니다. 유효로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본인이 결국 추인을 해줘야 돼. 상대방이 유효로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오로지 칼자루는 본인이 쥐고 있어. 상대방은 추인권이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을 해줘야지 싼값에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병은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추인할지 말지 내심으로는 추인 좀 해주세요 바라면서 추인할지 말지 답 좀 해줄 것을 물어보는 최고예요. 최고라는 것은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한 답 좀 해주세요. 그걸 최고, 독촉 물어보고 속으로는 은근히 추인하기를 바라는 독촉. 이게 최고예요. 그러면 최고에 있어서는 법 조문을 통해서 바로 합니다. 상대방의 최고권. 일단 철회권부터 봅니다.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즉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 추인 있기 전까지예요. 추인 있기 전까지 상대방은 철회로 날려버릴 수가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자, 철회 상대방. 철회는 본인 아버지한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 을한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회는 본인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 을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약 당시에 이거 중요해요. 계약할 때 상대방 병이 을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 계약할 때 알았네. 무권 대리라는 점은 알았네. 그러면 그러하지 않냐다. 철회할 수 없다. 반대로 바꿔. 따라서 악이라면 대리권 없다는 점을 알고 산 악의의 상대방이라면 철회할 수 없다요. 철회할 수 없다. 자, 이제 윗조문으로 갑니다. 일단 내용에서 별해 드릴게요. 물론 이 최고 철회권은 별 3개를 박으세요. 조문에. 조문으로 끝나요. 조문으로. 어차피 내용에 하겠지만 이 조문 잘 봐요. 자,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어요. 무권 대리예요. 자, 상대방 병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밑줄,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한 답 좀 해줄 것을, 확답을 해줄 것을 물어볼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최고 상대방은 추인권자인 본인만 해당돼요. 본인만. 그러면 무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없다? 무권 대리는 최고 상대방이 안 돼요. 거기서 그냥 본인에게 외우시고, 자, 이달 말까지 값 추인할지 말지 답 좀 해줘. 이렇게 최고했어. 그런데 본인이 그 기간 내, 즉 병이 정한 이달 말까지 아무런 확답을 동그라미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본다. 거절의 동그라미.
발 동그라미 주인 거절의 동그라미 거절. 무슨 얘기냐? 병이 이달 말까지 주인할지 말지 답 좀 해줘요. 근데 본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단 얘기지. 그러면 생각이 있을 때 추인할 생각이 있을 때 연락을 안 할까? 추인할 생각이 없을 때 갑은 연락을 안 할까요? 생각이 없으면 연락 안 해. 생각이 있으면 행동하지. 생각이 없으니까 연락도 안 해. 없다 안 해. 추인할 생각이 있다 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추인할 생각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법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봐요. 추인 거절. 여기서 조심할 것. 발. 원래 의사표시는 도착할 때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여기가 예외 발신주의예요. 그대로 외워요. 발하지 아니했다 추인 거절 이렇게요. 또 누구에게 최고? 본인에게. 이 세 개를 장난치니까. 그래서 최고 상대방은 본인만 무건대는 아니야 외우시고 그 다음에 도달이 아닌 발로 연결돼야 된다. 발하지 아니했다면 발송의 발자예요. 그러면 연락 없었죠. 발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거절이지. 연락 없었으니까 본인은 추인할 생각이 없을 때 연락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을 그대로 외워야 돼. 외울 것은 이 세 줄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야. 단어를 외워. 본인에게 최고라는 거. 그다음 발. 그다음 거절. 결국 내가 외울 단어는 본인에게 네 글자, 발 한 글자, 주인 거절 두 글자. 이렇게 단어로 외우는 거예요. 단어로. 단어를 외워주면 이 문장이 이제 연결이 되거든. 자, 내용 해석이나 최고권. 상대방 병이 자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밑줄이에요.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한 답 좀 해줄 것을 물어보는 걸 최고한다고 그래요. 자 넘깁니다. 다 한 거요. 빨리 확인해야 돼.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 동그라미 발하지 아니했다면 연락 없었으니까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자 설명 들어봐요. 최고의 성질. 최고 여기 봐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면 법률행위. 하나니까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어요.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무효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단독행위. 철회. 무권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상대방이 있어요. 즉 추인하고 철회는 성질이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돼.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어요. 그러면 최고. 추인 여부에 대한 답 좀 해주세요라고 물어보는 최고예요. 이것도 내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거예요. 너 추인할 거야 말 거야? 전화했잖아. 근데 얘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면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최고의 성질이에요. 최고는 의사표시 아닙니다. 의사표시가 아니면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그럼 네 정체는 뭐니? 저는요 의사의 표시 대신 통지로서 준 법률 행위라고 해요. 이게 최고의 성질이에요. 최고는 물어보는 최고. 이게 중요해요.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취소, 해제, 추인, 철회, 포기, 최고. 그럼 뭐가 성질이 다른 거야? 무조건 최고가 답이야. 최고가 나오면 최고가 답이야. 왜? 나머지는 다 의사표시인데 최고는 의사표시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의사표시 법률행위.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하지만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면 법률행위도 아니지.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 있어야 되니까. 법률행위 아니니까 단독행위도 아니야. 그러면 너는 뭐니? 하니까 저는 의사표시랑 비슷해요. 물어보니까. 근데 표시란 글씨를 저는 못 써요. 왜?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저는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저 같은 놈을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준 법률행위가 뭐냐? 자, 준자가 붙은 단어는 항상 똑같아요. 뒤에 글자는 아니야. 법률행위는 아니야. 근데 법률행위랑 비슷해. 비슷할 준자예요. 그래서 준자가 붙으면 뒤에 있는 놈은 아니지만 뒤에 있는 놈하고 좀 비슷해요. 저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의사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준법률. 준법률행위는 결국 법률행위 아니죠. 법률 규정에 속해요. 법률행위 아닌 놈은 다 법률 규정이야. 그래서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대표적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뭐 그런 거 시험 안 나와. 준 법률행위란 게 법률행위 아니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대표적인 게 최고. 최고가 준법률에서 시험 4번 나왔어요. 4번. 그래서 최고만 나와. 준법률행위는 최고밖에 안 나와요.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다. 그러면 법률행위도 아니다. 그러면 너는 뭐니? 외워요. 저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라고 해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의사표시랑 비슷해서 비슷할 준자를 써요. 비슷할 준. 혹시 학개론에서 준부동산 들어봤나요? 그거야. 그러면 준부동산이 뭐야? 부동산은 아니야. 근데 부동산이랑 비슷해. 이게 준부동산. 그게 뭐냐? 등록되는 자동차 등을 하는 거지. 민법에서는 준부동산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학개론만 있어. 그래서 준자는 뒤에 놈은 아니지만 부동산은 아니지만 등록되네 준부동산.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이랑 비슷해. 준법률 최고의 성질이에요. 그다음 하나 더 해요. 자, 철회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놈은 철회권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병이 마찬가지 악이야. 대리권 없다는 점을 알고 산 악의 상대방이다. 악의 상대방 최고권을 주느냐 마느냐가 또 문제 되겠죠. 이 경우에는 철회하고 달라요. 악이라 하더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악의 상대방이라도 최고할 수는 있어요. 자, 이유. 철회라는 것은 이 계약을 날려버리는 거야. 엄청난 힘이 있어요. 10억이 안 사도 되잖아. 따라서 철회는 날려버리는 병에게 엄청나게 좋은 권리예요. 따라서 알고 산 놈한테 이런 좋은 권리를 주지 않아. 보호해주지 않아. 하지만 최고는 얘가 물어본다고 해서 절대 얘는 추인해주지 않아요. 왜? 상황이 물어보는 상황 자체가 본인이 추인할 상황이 아니야. 1억인데. 그러니까 얘가 물어본다고 해서 어떤 법률 효과가 바로 발생하지 않아요. 칼자루는 본인이 지고 있잖아. 추인할지 말지는. 따라서 악의자라 하더라도 물어봐. 안 해줄걸? 이 생각이 담겨 있어요. 추인 안 해줄걸? 그래서 물어봐. 보호하는 척하면서 실제는 보호 안 돼요. 그러니까 선심 쓰는 척. 악의자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물어봐. 하지만 어떤 법률 효과가 최고의 법률 효과가 절대 생기지 않아. 왜? 얘는 추인 안 할 거거든. 유리한 상황에서 지가 유리한 상황 1억에 샀을 때 최고가 나온다겠죠. 왜? 비싸게 샀으면 철회로 날려버리지. 최고가 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악의자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최고권 인정된다.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다. 물어봐. 어차피 칼자루는 갑이 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철회는 안 줘요. 이건 바로 날려버리는 엄청난 힘이 있으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임마. 알고 샀어 이 나쁜 놈. 철회는 안 되지만 물어봐. 물어볼 수는 있다. 그게 나와 있어. 자, 최고 두 번째 그대로 외웁니다. 최고 물어보는 최고 독촉하는 최고인데 이거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지. 그러면 너는 뭐니? 외워. 의사의 통지로서 저는 준법률행위라고 해요. 문제는 앞이 더 중요해. 법률행위 아니에요.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그러면 다 의사표시 4개 놓고 하나는 최고 넣어. 그럼 이놈이 답이야. 최고가. 준법률행위 용어도 우리 시험에 떠요. 준법률행위 대표가 최고. 물어보는 최고. 의사의 통지예요. 자, 악의의 상대방 병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자, 최고할 수 있다 밑에 물어볼 수는 있다. 그거 적어놔요. 그래서 악의자라 하더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물어봐. 칼자루는
갑이 지고 있으니까 너는 물어본다고 해서 어떤 법률 효과가 바로 병한테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의자 물어볼 수는 있지만 철회로 날려버릴 수는 없다. 처리할 수 없다. 이걸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 오케이. 10분간 쉬고 무효 갑니다.